안녕하십니까. 나라사랑TV의 최환열 대표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1대1로의 진행 상황 중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것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대1로 중에서 세계적으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바로 이제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이 1대1로 부분입니다. 아프리카에 54개국이 있는데 그 중에서 53개국이 이제 이 회의에 참여를 했고요. 또 37개국 정도가 제의를 맺고 프로젝트가 추진이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37개국 정도 중에서 또 17개국이 곧바로 지금 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고요. 또 나머지 그러한 국가들도 아마 이런 문제는 계속적으로 해서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대1로의 아프리카 지역의 이 투자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요. 이러한 투자 현황에 대한 내용은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이렇게 발표한 것이라기보다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 한 번씩 이제 나타난 그러한 그 발언들, 그러한 기사들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좀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는 논문에서도 이걸 좀 찾아내기도 하고 또 어디에서는 뉴스에서 찾아내기도 하고 이런 형태로 해서 종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데이터의 그 신빙성 부분에 있어서는 적절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랬을 때 그 1대1로 전체 투자에 대해서 2,700조가 되고 약 9,000개의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 이것은 이 PPP 투자인데요. 민관 협력 투자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채관 같은 경우는 고스란히 이렇게 부채로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이제 한 1,000조 원 정도 이렇게 투자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이 자료는 2022년도 9월 달에 그 각 1대1로 이 투자국들에게 심각한 경제난으로 인해서 이제 중국에서 이러한 1대1로 작업에 대해서 좀 전면 수정이 좀 필요하다 얘기하면서 나온 얘기이고요. 그리고 아마 그때부터 이 PPP 투자가 이제 좀 유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일단 이렇게 좀 인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PPP 투자, 민관 협력 투자 이게 좀 더 큰 문제를 이게 이제 더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PPP 투자 같은 경우에 아프리카의 경우에 약 한 915조 정도, 그러니까 1대1로가 시작되고 2022년도까지를 이렇게 추정을 한 것입니다. 이 자료는 이제 어디 좀 논문에서 좀 이렇게 추정을 했는데 논문에 있는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채는 아프리카의 경우에 약 200조 원 정도로 추정을 합니다. 중국과 아프리카 이 그 정상들과의 정상 회의가 2018년 9월 달에 있었습니다. 이때 140조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때 60조를 더 투자하겠다 이렇게 해서 한 200조 정도로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더 심각한 게 이 PPP 투자입니다. 이게 약 한 33% 정도가 총 이 그 투자액에서 33% 정도가 아프리카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국유 기업을 통한 투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의 채권이라면요, 이건 하나의 투자이기 때문에 또 다른 이 문제가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건 그냥 갚으면 드는 돈이지만 이것은 이제 실질적인 소유자가 되기 때문에 실질적인 기업을 통한 하나의 소유가 되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요, 1대1로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요. 인프라 투자가 있습니다. 인프라 투자는 시설에 대해서 대체적으로 항만이나 공항이나 철도 이런 것들이죠. 우리에게 지금 얘기된 것은 이것만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부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제 채권을 변제하지 못하니까요. 이것만 문제되고 있는데 사실은 그 외의 것이 더 크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그 아프리카의 1대1로 진행 상황을 보면은 인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1대1로 진행 상황도 이렇게 많이 공개된 게 아닙니다.
그냥 이제 뜸뜸이 나오는 그러한 뉴스들을 통해서 이제 그 이면을 좀 이해하는 이제 그런 정도입니다. 그리고 1대1로가 시작된 지 이제 10여 년이 돼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도 처음 한 5년 정도는 그 준비 단계이고 또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한 5년 정도가 될 것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인프라 투자를 보면은요, 시설에 대한 투자, 항만, 공항, 철도 이런 부분들이시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대체적으로 이 상환에 좀 어려운 그러한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해서 여기에서 지금 부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자, 그런데 이때 중국에서는 이러한 곳에 주로 투자를 할 때요, 대체 자산 활용도를 보고 투자를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좀 여실히 드러나는데요. 그러면서 이러한 항만이나 이러한 공항 같은 것들을 중국이 점유를 하는, 이제 갚지 못하니까 이걸 보아서 그러한 효용 가치가 있을 때 거기에 대한 투자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있어서는요, 탄자니아의 항구가 거의 넘어가 있고요, 또 이쪽 나이지리아의 항구가 거의 넘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거의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스리랑카나 이런 데처럼 형태가 비슷합니다. 거의 중국에게로 다 넘어간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간다 같은 경우에는 엔테베 공항이 있는데요, 이 엔테베 공항에서도 중국에서 거기에다 운영권을 달라, 이렇게 지금 요구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전략적으로 요충지입니다. 또 이쪽에 카메룬도 있는데요, 카메룬도 그와 같이 해서 좀 거의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카메룬에 대해서는 군사 기지까지 지금 이제 세우고 있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항구나 항만 이런 데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해주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변제를 못할 경우에 운영권을 요구하는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몇 번 이제 문제가 발생을 했는데요. 정부 쪽 입장에서는 이 항구를 개발하자 이렇게 말하는데 중국에서는 또 다른 항구를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항구는 사업성이 없는 항구라는 것입니다. 이런 형태로 해서 이 탄자니아의 항구 같은 경우에 완전히 중국에 넘어가 있는 이제 그러한 상태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프라 투자 중에 수도와 전기에 대한 것이 좀 있었습니다. 이것은요, 특히 이 전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건 아주 그 기간 산업이죠. 우리나라의 한전 같은 그러한 곳이죠. 모든 국민들이 이것은 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업성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사업성이 있는 것을 지금 국유기업이 들어가서 투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도 차관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지금 기업이, 국유기업이 투자를 해가지고 이 그 기간 시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두 번째 형태로서는 광산 개발 투자입니다. 이것도 대체로 보면은요, 국유기업이 지분을 거의 획득해가지고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콩고 같은 경우에는요, 아주 극빈국인데 콩고도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콩고 공화국이 있고 하나는 콩고 민주공화국이 있는데 이 콩고 민주공화국이 아주 좀 극빈국입니다. 이 나라의 이 광산권을 여기서 이제 그 구리를 정제하면서 코발트가 나오는데요. 이 코발트가 전기차의 핵심 원료입니다. 콩고에서 나오는데요. 전 세계 매장량의 3분의 2가 콩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산 19개 중에서 15개를 중국 국유기업이 다 점령을, 다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기니에서는 구리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온갖 중요한 자원들에 대해서 이렇게 확보를 하고 있는, 이것도 이제 국유기업이 가서 그걸 지분을 취득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중국 기업의 해외 진출인데요. 경제 특구라는 것을 이용해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경제 특구는 일반적으로 국가에서 해야 됩니다. 국가에서 해야 되는 것이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특구를 지금 중국 기업이 들어와서 이 경제 특구를 운영을 하고 그것 전체를 주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이제 중국 기업들을 유치하고 또 중국 기업들이 이곳에 들어와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게 인건비 전략 차원에서 들어오는 게 있고요. 또 기술 우위를 가지고 또 판로를 확장하면서 하는 그러한 사업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의 경우에 여기에서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나라에서 가 보면은요, 외국 기업에게 아주 중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이 지분을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자국 기업이 51% 이상을 가지고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지금 그 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기업들이 이 각 나라의 산업을 지금 정복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이러한 경제 특구를 통해서, 그리고 어마어마한 이 규모로 이렇게 지금 프로젝트 투자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다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프리카의 산업 전체가 이 중국 기업들에 의해서 장악되고 있다. 이러한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내용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체계화돼서 나온 그런 보고서가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걸 쭉 조사하다 보면은 이 수많은 그러한 기업 제휴, PPP 투자라고 하죠. 이것이 이 각 나라의 정부하고 중국 국유기업하고 사이에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착안을 해 주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하고는 이 모든 산업에 대해서 기업 제휴를 맺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한 나라에 어마어마한 하나의 그러한 산업을 시작을 하려면, 기업을 시작을 하려면 이 자금이 막대하게 요청이 듭니다. 자, 그런데 이 돈을 지금 중국에 있는 기업들에게 이제 대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나라 내에 있는 이러한 다른 사업들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 모든 자금과 이 모든 대출을 이 중국 기업들에게 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은 국가에서 지원받는 그 자금으로 들어와서 이곳에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 단위의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업이 국가와 제휴를 맺고 그 나라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 다 어디서 나오느냐? 중국 금융기관이 이제는 그 중국에 있는 국유 기업들에게 돈을 대출을 해주어서 국유 기업들이 이 안에서 사업을 지금 해가고 있는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이 우위에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거의 점령을 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은요, 과거 우리나라의 경우에 산업 개발을 할 때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차관을 통해서. 그러니까 대출을 거기다 해준 것이죠. 그래서 이 기업들이 일어나서 이제 삼성이 나오고 현대가 나오고 이랬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국가가 이제 그 기업을 합니다. 이게 중국 국유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이제 차관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삼성이나 현대의 주인이 국가라는 것입니다. 중국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나라들은요, 삼성이나 현대 같은 그런 이제 기업들이 이곳에서도 출연을 해야 되는데, 그래야 그 기업들이 이 나라 국민들을 먹여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기업들이 외국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중국 기업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외국에서 기업들이 들어왔을 때 국내 기업이 어느 정도 기반을 가지고 여기에서 조인트 벤처를 이루어 줬을 때 이제 국내 기업이 이제 51% 이상의 지분을 갖고 그 일을 해내는 것인데, 아프리카는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전혀 거기에 따라갈 수 있는 그러한 기업이 국내에는 없는 것입니다. 워낙 가난한 상태이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중국 기업들이 와서 본국으로부터 이제 차관을 들여와서 중국 기업들이 그와 같은 역할을 이 안에서 하기 시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PPP 투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들어오는 기업들 중에 중국 개인들도 있습니다. 민간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유 기업들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러한 사업들, 어마어마한 자금이 들어가는 그러한 규모의 사업들은 이제 중국 기업들이 이 나라에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각 나라의 주력 기업, 주력 산업,
이 나라를 먹여 살리는 그러한 기업들이 이제는 중국 기업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중국 기업은 누구인가요? 중국 국유 기업은요, 전부 중국 공산당 소유인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국가와 다르지 않습니다. 국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국가가 이곳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이제 산업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공산 신제국주의라고 우리는 이름을 붙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에서 동인도 회사를 통해서 인도를 장악을 했듯이 이제는 이 공산 제국주의가 이렇게 아프리카에서는 진행이 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은 아주 좀 심각한 문제이겠죠.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형태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이 아프리카가 있다면은요, 이 아프리카 중에서도 여기 보면은 제가 옆에다가 1인당 GDP를 써놨습니다. 모로코, 이집트, 지부티, 케냐, 남아공,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가나 이런 데는요, 아프리카에서 그 안에서는요 잘 사는 나라들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월급으로 따지면 모로코에서 3,000불이라면 우리나라 월급으로 따지면 30만 원이라는 얘기거든요. 1년 소득이 이거니까 1년에 300만 원이에요. 그렇다면 월 한 30만 원 되겠죠. 이게 지금 잘 사는 나라예요. 못 사는 나라들은 보면은요, 에티오피아 835달러. 그러면은 월 소득이 한 7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탄자니아 1,040원. 여기도 한 8만 원. 잠비아 10만 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나라들이 대부분인데 이렇게 못 사는 나라들에서는 대체로 이런 형태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조금 잘 산다고 볼 수 있는 이러한 남아공, 이집트 이런 데들에 대해서는 디지털 실크로드가 이곳으로 지금 전개가 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디지털 실크로드는 뭐냐면요, 이집트와 약 23개국이 어떠한 그러한 회의를 하면서 나름대로 결정을 했는데 23개국이 이 화웨이 등의 이러한 중국 기업들로부터 지원을 받아서 네트워크를 이제 형성을 하고 이제 그 디지털 세계를 열어가기로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남아공이나 이집트 그리고 이러한 23개국, 물론 이 23개국 중에 다 잘 사는 나라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데들은 지금 디지털 실크로드가 이곳에서 진행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디지털화 관련해서는 중국에서 이 모든 것을 하고 있더라. 70% 정도가 이 화웨이와 같은 중국 국유 기업이 이 모든 일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 자, 그리고 또 지부티와 카메룬에서는요, 이제 그 군항이 설치가 되어집니다. 지부티에는 이미 가 있고요. 그 다음에 카메룬에서도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아프리카 전체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이렇게 좀 큰 그림을 먼저 그렸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런 지식을 가지고 이제 이 나라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런 1대1을 살펴보면은 이 부분이 한결 더 쉽게 이해가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이게 아프리카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이쪽 그 동쪽에 있는 이곳에 있는 이 나라들에서 어떻게 1대1로가 진행되고 있나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지부티에 대해서는 한번 살펴보았죠. 이 지부티라는 나라는 이 아프리카에서 이 아시아의 싱가포르 같은 그러한 나라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빌려줍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많은 이 나라의 이제 군대들이 이곳에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가 소말리아인데요. 여기서 해적들이 출몰을 하고 이게 지금 그 유조선이 통과하는 그러한 길목인데 해적들이 있다 보니까 군인들이 여기에 이제 좀 주둔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중국에서도 여기에다가 이제 그 군항을 설치해서 그리고 중국군이 여기에 이제 주둔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군도 있고 중국군도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일본 자유대도 있고요. 이탈리아도 있고 프랑스도 있고 이렇게 많은 나라들이 약 한 10개국 정도가 이곳에 이렇게 주둔을 하고 있습니다. 지부티에 있는 인프라도 중국에서 거의 깔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의 소득이 되는 나라들은 아무리 그렇게 차관을 들여와도 그 이자를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곳에서는 어떤 부채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이 지부티 바로 아래에
이제 에티오피아가 있는데요. 이 에티오피아는 1년 국민소득이 835달러. 그러니까 월급, 우리나라 월급으로 하자면은 한 7만 원 정도 되는 것이죠. 월급이요. 그러니까 에티오피아는 굉장히 이렇게 못 사는 나라 중에 좀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이 높은 실업률이 있는 그러한 나라이고요. 이 실업 문제가 아주 심각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에 많은 나라들이 전부 이런 실업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에티오피아는 특히 이 마약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이 까트라는 그러한 이제 마약이 있는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 이제 이녀 생활을 여가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놀고 있으니까 이 까트를 씹으면서 이렇게 이녀 시간을 좀 허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그 자동차 회사가 좀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자동차 회사가 에티오피아하고 남아공하고 케냐에 있는데 이 에티오피아에도 이 자동차 회사가 있습니다. 폴란드 회사에서 세운 건데요. 저 회사 이름이 이 폴란드 자동차입니다. 자, 그런데 에티오피아에 있는 모든 자동차들의 한 75%는요, 일본 그 도요타입니다. 일본 자동차입니다. 그리고 한 20% 정도가 한국 그 자동차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나오는 자동차는 5% 정도 된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약 10만 명 정도의 중국인들이 살고 있는데요. 이들이 좀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1대1로를 타고 많은 중국인들이 그 나라에 유입이 되어서 들어옵니다. 그런데 1대1로 프로젝트가 이제 인프라 이런 건설과 같은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는 많은 인력이 중국으로부터 넘어오거든요. 그런데 비자가 없이도 많이 넘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 범죄자들이 많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넘어와가지고 아주 지금 그 10만 명의 중국인이 있는데 이 치안 문제로 인해서 에티오피아에서 아주 지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그런데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에서 이런 현상들이 지금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몇 개 나라를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전반적으로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에서는 그 1대1로에 대한 반감이 좀 많이 있고, 그런데 이것은 단지 에티오피아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은 나라들에서 여기에 대한 반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도 보면은요, 쭉 이 조사를 해보면은 국민들은 여기에 대한 반감이 심해요. 그런데 정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의 또 하나의 중요한 특성이 부패 문제입니다. 이 정부 관료들이 이제 부패에 있어서 뇌물 가지고 이 거래가 오가기 때문에 나라가 지금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에티오피아의 수도가 아디스 아바바인데요. 여기에서 지부티까지의 이러한 철도가 이렇게 이제 개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56km에 이르는 이 철도를 4조 원을 투입해서 이 철도를 건설을 했는데 이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무용지물이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이 자료입니다. 이 이후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저 철도를 전기 철도를 지금 한 거예요. 그런 상태이다 보니까 전기가 없기 때문에 아주 그냥 무용지물이 된, 그러면서 에티오피아는 4조 원의 빚만 진 그러한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때 이 건과 관련해서는 중국에 있는 은행도 1조 원 정도를 손해를 봤다. 뭐 이런 얘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하고 중국하고 기업 교류 MOU를 체결했습니다. 저는 이게 이런 부분이 오히려 더 민감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교육과 의료 분야에 있어서 기술 증진을 위해서 기업 교류 MOU가 체결이 됐고, 그리고 중소기업의 기술 발전을 위해서 또 이것이 체결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업 교류 MOU가 맺어졌기 때문에 더 많은 기업들이 이제 이곳으로 들어올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알리바바와 에티오피아 EWTP 하면은요, 에티오피아 이제 전자상거래라는 뜻입니다. 이 회사와 이제 그 MOU가 체결이 됐는데 이제 알리바바에서 이제 에티오피아 전체에 대한 이제 전자상거래를 이제 주도할 겁니다. 말하자면 알리바바가 중국 전역에 대해서 이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아주 시골에까지 물건이 다 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까?
이러한 작업을 이제 알리바바가 이 에티오피아에서 한다는 것입니다. 나라 전체의 이 배송 시스템을 이제는 알리바바가 장악하고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완다도 지금 알리바바와 이제 그 제휴를 맺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나라 자체에 무슨 그러한 기술이 있겠냐고요? 그러면 알리바바 전체가 이 나라 전체에 대한 그러한 전자상거래를 다 장악하고 진행을 하게 되겠죠. 저는 여기에서도 이제 지분 관계가 어떤 건지가 참 궁금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분을 일반적으로는요, 자국 기업이 주도권을 갖고 여기에 이제 다른 회사가 기술 제공을 하면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로 해야 그 나라의 산업이 자국의 산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알리바바가 주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전체의 전자상거래와 그 곳곳에 이르는 모든 물류 시스템을 이제는 알리바바가 다 장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알리바바는 물론 민영 기업입니다. 그러나 거의 중국에게 지금 넘기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이죠. 중국에서는 그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알리바바 같은 곳을 민간에게 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엔트 금융 지주 회사도 이제 그 중국 정부에 넘긴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해서 이제 알리바바가 이 나라 전체에 물류를 주관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에티오피아에서 인적 교류 문제 가지고 이 그 에티오피아의 이 그 총리가 아주 중국에 대해서 극찬을 하면서 발표를 한번 했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2019년도에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는데요. 200명 이상에게 장학금을 주어서 아주 우리 이 그 학생들이 이 중국에 와서 아주 무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고 이렇게 해서 고맙다 하면서 이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요, 공자학원 얘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전역에도 공자학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자학원에서 그 나라에서 유망한 이 젊은이들을 이제 그 본국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중국 본국에서는 이 학생들에게 공부할 동안, 계속적으로 공부할 동안 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리고 장학금만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기숙사도 지급하고요. 그리고 매월 이제 생활비도 지급합니다. 그런데 그 생활비가 장난이 아닙니다. 보통 중국의 경우에 이 대졸자 초임이 3,000위안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60만 원 드는 것이죠. 2,700위안을 준답니다. 그러니까 대졸자 급여의 한 90% 정도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자학원에서 선발돼서 이렇게 오는 거에 대해서 너무 사람들이 이제 이것을 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곳에 오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은요, 중국 본토에 와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대부분 이 아프리카 내에서 실력자들이라는 겁니다. 족장의 아들이랄까, 이렇게 지도층에 있는 자제들이 와가지고 여기에 와서 이렇게 공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가면은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들로 또 바글바글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들은 여러 가지를 공부하겠죠.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공부할 겁니다. 그런데요, 공산주의가 나라 전체를 장악하기에는 가장 적절한 시스템입니다. 나라 전체를 전체주의로 끌고 가기 위한 가장 좋은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공산주의와 부패가 아주 또 궁합이 잘 맞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다음에 중국 부패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중국 공무원들은요, 공산당들은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시진핑이 이것을 잘 알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요, 부패하면은요, 나라 다스리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부패한 공무원들은 이 정부에 대해서 쩔쩔매는 것입니다. 부패를 통해서 부를 축적했어요. 이런 상태에서 지금 중국에서 부패 청산 문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전체를 장악하기 위한 수단으로 많이 이용되는 것 같아요. 이건 구조적으로 부패가 없이 불러갈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공산주의는요. 그런데도 이 부패 청산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부패 문제만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누구도 꼼짝을 못하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 같은 나라에 있어서도 민주주의로 가느냐 공산주의로 가느냐, 여기에서 이 청년들이 무엇을 배우느냐, 이것에 의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이다.
계속 그 자신의 야망을 꿈꾸는 사람은 공산주의를 택할 거고, 나라 국민을 진정으로 위하는 사람은 민주주의를 택하겠지요. 이게 바로 이제 인적 교류이고요. 이것이 바로 이제 문화 소통인 것입니다. 오통 중에 하나이죠. 아주 중시 여기고 있는 그러한 철학으로 지금 보여집니다. 자, 여기서도 이제 부채 문제가 불거집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 중에서 부채 문제가 불거지지 않은 나라는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제 되어집니다. 해서 12조 원의 중국 부채가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대외 부채의 절반 정도 차지합니다. 여기에서 1인당 국민 소득이 835불밖에 안 되는 나라에서 이 12조 원이면은 어마어마한 그러한 것입니다. 총 부채가 24조 원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24조 원은 GDP의 59%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그 에티오피아의 예를 통해서 이걸 좀 소개를 했는데, 이것을 이제 아프리카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접목을 시켜도 아마 이 말이 이제 맞을 겁니다. 해서 그러한 차원으로 제가 이렇게 나라들을 뽑아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 지부티,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케냐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냐는 이렇게 이제 해안과 접해 있죠. 케냐는 1,705불 정도 됩니다. 1인당 GDP가요. 그런데 케냐는 이 아프리카에서 상당히 그 잘 사는 나라로, 아프리카 내에서는요, 그렇게 이제 알려져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가 이 케냐, 이집트, 나이지리아, 남아공, 이 정도가 이제 아프리카에서는 굉장히 잘 산다, 이렇게 지금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케냐의 경우를 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냐도요, 심한 빈부격차가 있고요, 부정부패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빈부격차와 부정부패는 아프리카 어느 나라에 가도 다 있는 그러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 케냐는요, 이 실크로드의 핵심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지리적으로도 여기 지부티하고 바로 가깝고요, 여기 항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케냐는 이 일대일로의 실크로드의 핵심 국가에 속합니다. 2017년도에 나이로비에서 몬바사에 이르는 그러한 철도 472km에 이르는 그러한 철도가 건설이 됐는데요. 이 나이로비가 이제 그 케냐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이 몬바사는 항구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것 외에 많은 고속도로, 섬, 공항 이런 건설 등을 지금 중국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이 케냐에서 석유와 티타늄의 매장이 밝혀짐을 통해서 일본과 중국이 지금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케냐를 통해서도 많은 것들을 알 수가 있는데요. 보면은요, 이 나이로비 수도죠, 북부에 급수 터널을 했습니다. 이것을요, 세계은행이 대출을 해주고 중국 국유 기업이 공사를 해서 완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4년 7월 달에 했으니까요, 1대1로 하고는 무관하게 진행된 그러한 이제 사업이 되겠죠. 물론 1대1로에 포함시킬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세계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1대1로에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이죠. 맞겠죠. 이런 경우는요, 아주 정상적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 수도관이 연결이 되고 급수 문제가 해결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잘한 중요한 하나의 그 인프라 구축 사업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것은 수도죠. 이걸 먼저 보죠. 가리사 태양열을 이제 가리사 지역에 이 태양열 관련된 대규모 단지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프리카 지역에서는요, 이 태양이 아주 강렬하기 때문에 이러한 태양열이 이제 의미 있는 사업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중국 국유 기업이 들어와서 이제 그 케냐와 공동 사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유 기업이 전체를 다 장을 하는 것이죠. 1,300억 달러가 들어갔는데 해서 62만 5천 가정에 지금 이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국유 기업은요, 장시 국제경제 유한회사입니다. 이러한 회사가 와서 이렇게 태양열 단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케냐의 이 전기 문제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요, 그 장시 국제경제 유한회사는 어떤 회사냐? 400개의 도농 인프라를 구축한 회사입니다.
전 세계적으로요. 자, 그리고 43개의 광물 탐사 및 그 채굴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20개의 현지 법인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가리사 태양열을 공사한 장시 국제경제 유한 회사는요, 국유기업으로서 아주 이러한 활동을 세계적으로 하는 그러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니까 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의 경우에 100개의 중국 국유기업이 돌아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 그랬는데, 바로 이 100개가 이런 규모의 기업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이 나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처에 가서 이러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돈으로 하나요? 중국 은행에서 이제 차관을 받아서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태양열과 관련된 이러한 것을 이제 차관을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 국유기업이 들어가서 이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기간 산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전과 같은 그러한 회사를 외국계 회사가 와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는 아주 굉장한 회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돈은 중국에 있는 이 금융기관이 차관 대신 이 회사에게 이렇게 대출을 해주어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이런 모습을 가지고 아까 제가 이 생산수단에 지금 문제가 오고 있다. 그 나라의 산업을 누가 일으키고 있느냐? 그 나라의 자국 기업이 일으켜야 이게 건강한 것인데, 그 나라의 국가도 아니고 그렇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기 같은 경우, 전화 같은 경우, 이것은 아주 전 국민이 쓰는 거잖아요. 이건 아주 이 수요가 정해져 있는 그냥 아주 독점 사업인 거예요. 이런 것들은 대체적으로 국가가 차관을 들여와서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그 나라의 회사도 아니고 차관도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와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데, 이 개인 기업이 이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업은 사실은 국유기업으로서 국가들하는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국가들하는 것입니다. 개인 같은 경우는 이런 사업을 함부로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런데 국가에서 이런 돈을 지원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국가 자금을 이용해서 이런 사업을 하고 여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이라는 나라의 돈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어마어마한 그 돈이 있는데 그 돈으로 차관을 해주는 경우가 있고, 이렇게 사업성이 있는 것은 그 나라 국유기업에게 돈을 대주어서 이 국유기업으로 하여금 그 사업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나라의 모든 주요 기업은 중국 기업들이 이제 일으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에서는 기술이 있고 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중국 기업들이 이것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국에서는 이것들을 할 수 있는 노하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 이 경제의 특성이 부패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뇌물만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일본이 우리나라 다스리기가 쉬웠어요. 고종에게 뇌물을 주니까 우리나라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런 형태가 여기에서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이제 아프리카 경제 특구를, 이것은 뉴 사우스 그룹에서 이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명목은 중국에서 경제 특구를 통해서 중국 산업이 일어났잖아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일어났습니다. 이걸 여기에 접목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국가가 이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중국 기업이 와서 이것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엘도레트에다가 경제 특구를 만들었는데요. 이것을 펄리버 경제 특구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뉴 사우스 그룹은 나이지리아에도 이러한 경제 특구를 하나 개설을 했습니다. 여기 나이지리아에 있는 이 경제 특구의 이름은 광동 경제무역 협력지구,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약 20조 정도를 투여를 해서 이 엘도레트 경제 특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뉴 사우스 그룹이 이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치료제, 그리고 해외 경제 특구, 이색 리조트, 의료, 교육, 종합병원, 도시 혁신 프로젝트, 이러한 모든 사업을 이 뉴 사우스 그룹에서 이 안에서 하고 있고, 중국 기업들을 이곳으로 불러오는 이러한 방향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케냐의 앞으로의 발전하는 모든 이러한 산업에 이
주력되는 그 회사는 전부 이제 중국 기업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에서 지원하는 자금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개인 자금도 아니고 개인 돈도 아니고 중국 돈을 그렇게 가지고 중국 금융기관에서 이 나라에 차관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케냐에 차관을 해주고 케냐에서 이 돈을 케냐에 있는 그 국민들 중에 하나인 어떤 기업에게 대출을 해줘서 이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중국에서 직접 돌아와서 이 사업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케냐의 이런 모든 이 산업은 중국에게로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리켜서 신경제 식민지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경제 식민지의 이면에 누가 있느냐? 이 모든 이 국유 기업들의 이면에는 중국 공산당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중국 공산당 1인 소유인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크게 사업을 해요. 여기 있는 회장에 대해서 저는 이걸 논문을 통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요. 이 논문을 보면은 이 뉴사우시스 그룹의 회장을 아주 양력을 막 어마어마하게 소개를 해요. 정말로 이 그 대한민국의 삼성 같은 그런 인물이에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그 가리사 태양열 하는 여기도 아주 뭐 이러한 그 이 장시 이 성에서 어마어마한 회사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 나라에서 전설적인 인물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제 이 사업을 그 나라를 일으키는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사업을 확장을 해요.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렇게 전설적인 인물이 돼 있어요. 자, 그런데 어디에서 이런 열정이 나올까? 왜냐하면 이 모든 이익은요 전부 국유기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말하자면 나는 이 사람의 열정과 이 사람의 신분이 매칭이 안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노력한 모든 열매가 전부 국유기업에게 귀속되고 국가로 귀속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막 세계적인 나라로 확장을 해가면서 열정을 발휘를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여기에서 미스매칭이 되는 부분을 중국 국유기업의 부패 문제와 연계를 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패 문제, 여기 있는 이 돈에 여기에서 나오는 모든 이익의 일부를 쉐어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없다면 이런 열정이 안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 국유기업의 부패 문제와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부패의 통로가 없을 경우에는 이런 에너지가 안 나온다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에티오피아하고 케냐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확산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거예요. 이 에티오피아는 가난한 나라, 케냐는 잘 사는 나라. 이렇게 해서 지금 저는 하나의 그 두 개의 모델을 가지고 얘기를 한 겁니다. 또 하나 더 볼까요? 탄자니아가 있습니다. 바로 이 밑에 탄자니아가 있습니다. 탄자니아는 약 1,040불 정도 되니까 좀 가난한 나라에 속합니다. 이 나라는 농업과 해외 관광객으로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여기에도 열악한 수도시설이 있고요. 또 농업시설도 열악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는 국토 면적이 넓고 또 녹지여 가지고 이 식량에 있어서는 자급자족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광이 있다. 최근에 발견되었다. 이렇게 2021년 6월 달에 바가모요 신항이 부활이 됐다. 이렇게 지금 매스컴에 떴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바가모요 신항이 프로젝트가 폐기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하산이 대통령이 된 후에 다시 부활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중국 최대 항만 업체 등이 이제 그 10조 원을 투입해서 운영할 예정이다. 그리고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진핑이 여기에서 이제 그 수출 허브 역할을 기대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이렇게 부활했냐면요. 마구폴리가 이제 그 전임 대통령입니다. 마구폴리가 다르에스 살렘에서 이 75km 떨어진 여기에다가 바가모요 신항에다가 개발할 게 아니라 여기 다르에스 살렘 이 항구 확장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라. 왜 이 항구가 있는데 옆에다 또 하느냐. 그래가지고 이 사업이 이제 중단이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죠. 기존에 항구가 있는데 왜 여기다가 또 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 그 마구폴리는 다르에스 살렘에서 이걸 확장해서 이걸 운영하자. 그런데 중국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단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산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다시 이제 이게 재개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0조 원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다. 그러나 99년간 항구 운영권을 주는 이런 사항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뭡니까? 이 하산이 뇌물을 받은 거예요. 지금 뇌물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산은 이제 중국과 한 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2년 11월 달에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이 관계가 격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면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로 격상이 됐다는 얘기는 여기 다 레벨이 있어요. 중국과의 관계에서 전폭적으로 이제 이 탄자니아를 통해서 중국 기업들이 들어오고 투자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입니다. 여기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100개의 국유 기업이 56개의 프로젝트에 대해서 계약을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앞에 일어난 거 똑같은 이것이 여기서도 이제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 나라의 산업을 이제 중국 기업들이 다 일으키게 되고 그러나 장악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생산수단의 국유화인 것입니다. 생산수단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렇게 해서 발생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시노트럭은 여기에서 트럭 조립 공장을 여기서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탄자니아는 이 이후로 47% 교역량이 증가했다. 그런데 여기도 문제는 부채입니다. 2020년 5월 달에 항구 운영을 갖겠다고 하자, 말하자면 아까 여기 그 바가모요 신항 이건입니다. 2020년 5월 달에 항구 운영권을 갖겠다고 하자, 이제 그 탄자니아에서는 이 10조 원 이거 갚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항구 운영권을 너희가 가져가는데 왜 이것을 우리가 갚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 아프리카의 부채 문제 가지고 최근에 좀 발칵 뒤집혔죠. 그런 상태에서 서방 여러 국가들에서 특히 G7이죠. 국가들에서 채무 탕감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걸 해야 되지 않겠느냐 아프리카에 대해서. 그러면서 이제 중국도 이제 마지못해서 꺼내놓는 얘기가 우리도 그런 부채 탕감을 좀 하겠다 하면서 탄자니아의 부채 탕감을 최근 130억 원 탕감을 발표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0조 원하고 130억 원하고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숫자 같아요. 이런 식으로 지금 이런 식으로 언론을 위해서 이 정도 한 것이죠. 언론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 우리도 탕감했다 이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너무 좀 맞지 않는 이야기이다. 이렇게 지금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탄자니아의 바가모요 신항이 이제 중국에게로 넘어간 것이죠. 99년 동안 이제 이곳을 조차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지부티, 이제 탄자니아, 또 이쪽에 나이지리아, 또 카메룬 이런 곳들이 다 이제 항구 자체가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쪽에 있는 지역 중에서 여기가 우간다가 있는데요. 우간다는 또 아주 못 사는 나라예요. 921달러입니다. 그래서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남수단 철도를 좀 놓는 가운데 있고요. 우간다에다가 2019년 11월 달에는 이 샤오미에서 휴대전화 조립 공장을 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1년 11월 달에 이 엔테베 공항이 있는데요. 여기에 확장 공사를 위해서 2억 달러를 차관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코로나가 돌고 하니까 이게 지금 저 공항을 이용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에서 이 돈이 지금 이제 그 변제를 못하는 2억 달러에 대해서 한 2천억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중국에서 2021년 11월 달에 이 공항 운영권을 달라고 좀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세계에서 좀 발칵 뒤집혀 있죠. 이 이후에 어떤 상황은 저도 잘 모르고 있는데 어찌됐든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이제 발생을 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변제를 못하니까 공항 운영권을 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그런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저는 이쪽 동부 쪽을 좀 살펴봤는데요. 여기서 나온 그런 얘기가 결국은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생산수단, 삼성 같은 곳이 출연을 하게 되는데 그 나라 산업을 일으키는 그리고 국유기업이 투자를 해서 전력회사 같은 것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걸 전부 외국 국유기업이 와서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 외국 국유기업 이면에는 중국이라는 나라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해서 이런 모든 산업 개발할 때는 50% 이상은 외국에게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그런 룰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생산수단 전체가 장악되고 있고 원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중요 산업이 일어날 때 이것을 자국 내 개인에게 줬습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현대 이런 데가 나온 것이죠. 국가가 직접 하기도 합니다.
개인은 돈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외국에서 와서 이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중국 국유기업이 와서 이것을 하고 있고, 국유기업 뒤에는 중국이란 나라가 있고, 국유기업들이 이 일을 할 때 어떤 돈으로 하느냐? 국가가 주는 돈으로 이것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공산 신식민주의가, 공산 신제국주의가 출현을 했다, 이렇게 우리는 이것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이 아프리카의 1대1로 진행 상황 중에서 이쪽 동부 쪽을 이렇게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또 이어서 저는 이제 이 서부 쪽을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